22강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요 수단에서는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그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먼저 기후 변화. 요 기후라는 말은 뭐냐면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갖고 나타나는 요 기후의 용어의 뜻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뭐 하루 정도 이런 거는 이제 뭐 기온 변화 이런 말을 쓰겠고, 기후 변화 이런 말을 쓰면 이제 특정 지역에서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는 지금 뭐 여러 관측소에서 기상 관측소들에서 그 측정한 데이터를 계속 유지를 해서 기후를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과거의 기후 변화는, 그러면 과거의 우리 지구의 기후는 어땠을까? 그건 어떻게 연구했냐면, 나무의 나이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가 그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가 여름에, 그러니까 온난하면은 광합성도 많이 하고 또 온도 조건도 좋으니까 광합성을 많이 해서 나무가 잘 많이 자랄 거 아니에요. 빨리 자라는데 어 날씨가 추우면은 일단 뭐 그 광합성 하는 속도도 되게 느리겠고, 그 광합성 할 때 작용하는 효소들이 있으니까 온도가 낮으면 그 효소의 활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못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뭐 나무의 나이테는 어떤 모양인지 알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는 날씨가 따뜻한 거야. 많이 자라. 근데 여기는 이제 안 자라. 날씨가 또 많이 따뜻하면 많이 자라, 또 안 자라 하다 보면 이런 이제 간격이 생기는데, 온난하면은 그 생장 속도가 빠르니까 나이테 간격이 넓더라. 그 나무의 나이테로도 과거 기후를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빙하 코어 연구. 빙하 코어가 뭐냐면 그 이제 얼음을 갖다가 이제 그 캐낸 그 얼음 기둥 같은 겁니다. 기둥. 그래서 그 빙하 코어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빙하를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갖고 그 깊은데, 그러니까 빙하 코어가 이렇게 원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쪽이 옛날 거, 이쪽 쭉 위로 갈수록 이쪽이 최근 거에 그 공기가, 그러니까 빙하가 눈이 막 쌓인 게 계속 차곡차곡 눈이 오고 쌓인 게 얼고 하다 보면 그 당시에 눈이 쌓일 때에 그때 당시에 공기가 얼음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기에서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을 하면 그 당시의 온도를 뭐 온난했는지 조금 뭐 좀 추웠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빙하 코어 연구고, 그 다음에 화석 연구는 이제 뭐 꽃가루, 뭐 유공충 이런 화석, 뭐 굳이 꽃가루 유공충 아니더라도 화석 연구를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기후를 또 추정을 할 수가 있겠다. 뭐 온난한 데서만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추운 데 살 수 있는 그런 어, 생물종이 있었을 테니까 그 화석 연구로도 과거의 기후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기후가 왜 바뀌냐, 변화하는 원인이 지구 내적인 원인하고 지구 외적 원인, 크게 이렇게 둘로 또 나누는데, 내적인 원인은 그 화산 분출, 화산이 분출하면 그 화산재, 화산 가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햇빛이 들어오는 거를 좀 차단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대기의 투과율이 변해서 가시광선이 많이 못 들어오면 그 지표면 온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수륙 분포의 변화. 음, 수륙 분포가 바뀌면 물이 흐르는 그 바닷물이 흐르는 해류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고생대 말 이전에는 대륙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고생대 말에 하나로 합쳐졌죠. 판게아. 그래서 하나로 합쳐졌어. 판게아가 형성됐어. 그러다가 중생대 때 다시 분리가 시작돼 갖고 뭐 신생때까지 분리가 쭉 돼서 현재처럼 대륙들이 됐는데, 대륙이 만약에 요게 판게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던 대륙들이, 그럼 뭐 해류가 뭐 이렇게도 흐르고 뭐 이렇게도 흐르고 다양하게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
해류 흐름이 바뀌죠. 이런 데는 물이 못 흘러. 그럼 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해류가 바뀌면은 그 지역의 기후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수륙 분포 변화가 해류 변화를 일으키고, 뭐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이 난류가 이쪽을 지나가면 여긴 기후가 그래도 온난했을 거 아니에요. 난류가 지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따뜻한 물이 난류가 못 지나가. 그러면 이제 이쪽이 뭐 추워진다거나 하는 그런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표면의 변화도 어,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제 한 30% 정도는 뭐 구름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반사를 하는데, 그 반사율이 지표면에서도 그 빙하나 사막 같은 경우는 반사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뭐 어, 이제 숲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빙하나 사막이 반사율이 좀 높아요. 그러면 빙하가 면적이 증가해, 또는 뭐 사막 면적이 증가해, 그러면 반사율이 증가를 해갖고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표면이 변화하면 기후도 이제 변할 수 있다. 그다음 이산화탄소 농도, 얘가 변화하면 이제 기온이 변화 생기는데, 이산화탄소가 이게 대표적인 온실기체입니다. 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데, 온실효과 자체에 대한 기여도는 좀 미미합니다. 다른 그 온실기체에 비해선. 근데 얘가 워낙 그 이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효과는, 이거 이산화탄소 한 개의 효과는 미미한데 양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얘에 대해서 그 온실효과가 더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온을 이제 상승시켜 주니까. 요 네 가지가 이제 그 지구 내적인 원인의 좀 대표적인 것들이고, 지구 외적인 원인은 지구 자전축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지구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는 63.5도고, 그 수직 요 각도가 23.5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약 4만 1000년을 주기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 경사각이, 이 자전축이 여기 요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23.5도 현재는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 왔다 갔다 조금씩 더 이렇게 변한답니다. 4만 1000년 주기로 해서, 만약에 경사각이 더 커지면, 지금 23.5도 이거보다 더 커지면 어, 기온의 연교차, 그러니까 뭐 여름하고 겨울,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에 해당하는 연교차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3.5도인데 한 27도까지 기울어졌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엔 더 덥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기울기가 이게 0이야. 이게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치고, 기울기 0 되면 계절 변화 없죠. 왜? 계절 변화 생기는 게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니까 계절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건데, 기울기가 0도면 계절 변화가 없겠죠. 왜냐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위도가 37도니까 여기쯤에 있어. 우리나라가. 그러면 태양이 이제 여기 있다고 했었을 때, 지구 여기 있다가 그러면 낮, 자전 이렇게만 밤. 근데 자전축이 똑바로 있기 때문에 지구가 공전을 이렇게 태양 주위를 했을 때, 여기 와도 이쪽에 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계절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적도지방은 계속 더워. 계속 더워. 극지방은 그냥 계속 추워. 그걸로 끝. 우리나라 같은 요 중위도 지방도 그냥 음, 온, 지금의 봄이나 가을 정도 날씨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절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각각의 지역들에서. 그러면 0도일 때는 기온의 연교차가 거의 없겠죠. 연교차가 거의 없겠죠. 근데 기울어지면 질수록 어떻게 된다? 연교차가 커진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 이제 기울기 방향이 또 변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세차 운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세차 운동이 뭐냐면, 팽이를 돌려본 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팽이를 이제 돌아가는 거를 음,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팽이가 돌 때 만약에 뭐,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다 그릴까?
팽이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축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돌리면 막 도는데, 이게 팽이가 이게 회전 축이, 요 축이 팽이가 돌다가 이제 축이, 요게 팽이가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하면서도 이게 안 넘어지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팽이가 이게 이 샤프 펜이 회전 축이라면 팽이가 돌면서 이렇게 계속 돌면서 회전 축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운동을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이 이제 방향이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전축이. 그래서 그 그림 보면 뭐 약 26,000년 주기로 경사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23.5도 정도 기울어져 갖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북반구가 여름, 우리나라는 여름, 그다음에 여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으면 가을, 가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겨울, 여기 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됐는데, 지금 태양에서 여기 위치,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 공정 궤도가 타원이죠. 정확한 완전한 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 길이가 좀 멉니다. 이게 더 길고 여기가 짧고, 그래서 여름인데 조금 더 멀게 있어, 겨울인데 좀 가까이 있어. 현재가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26,000년 주기로 경사 방향 바뀐다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13,000년이 지나면 이렇게 반대로 바뀌겠죠. 자연축 기울어진 방향이. 그러면 자, 요때가 여름이고 이때가 겨울인데 여름에 더 가까워졌네 태양하고. 그러면 더 더워지겠네. 그쵸?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방향이 바뀌면 역시 그 기후가 바뀔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공전궤도 모양도 완전한 원이 아니라 이제 타원인데, 더 찌그러진 타원이 되면은 이게 더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찌그러진다고 치면은 여기는 좀 더 가까워지겠고 여기는 좀 더 멀어지겠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또 변화가 생겨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량이 달라지겠죠. 그럼 또 기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또 태양의 활동이 뭐 이제 강할 때 있고 좀 약할 때 있고, 그래서 뭐 흑점의 수가 많을 때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죠. 그게 뭐 11년 주기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기후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어, 지구 온난화는 여기 나오는 용어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온실효과부터 봅시다. 온실효과는 뭐냐면 온실기체 얘가,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그 전자기파 에너지 형태 중에서 지구로 이제 도달하는 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가시광선 형태 에너지로 많이 오고, 지구가 다시 이제 지구 복사로 내보낼 때는, 그러니까 이 얘기죠. 태양, 지구, 그러면은 태양에서 지구로 뭐 가시광선, 자외선도 오고 적외선도 오고 이런 전자기파가 쭉 지구로 도달하는데, 지구 얘도 요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계속 그러니까 계속 받고 있는데, 얘가 온도가 막 계속 계속 뭐 무한대로 상승하진 않죠. 왜? 지구도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을 하니까 태양에서 받은 만큼을. 근데 지구가 내보내는 그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는 적외선이죠. 그런데 이 온실효과가 뭐냐면, 온실기체에 이제 수증기, 뭐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뭐 염화플루오리나 탄소, 우리가 CFC라고 하는 것들, 이 프레온가스 그건데, 이런 애들이 다 온실기체입니다.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온실효과가 뭐냐면, 지구가 적외선 형태로 이 다시 우주 쪽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을 하는데, 적외선 흡수를 잘합니다,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 형태가 적외선인데, 이거를 흡수를 해갖고 이에 대기가,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요 대기, 얘네들이 다시 어떻게, 대기 얘네들도 그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적외선으로 받은 만큼 얘들도 사방으로 이렇게 또 내보내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그림이 이제 요걸로 설명을 이따가 이제 한번 할 거고,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가 결국 높아지는 거다. 온실 효과는 온실 기체가 적외선을 흡수를 해갖고 다시 그걸 재방출을 하다 보니까 우주 쪽으로 재방출, 지구 지표면 쪽으로 재방출 하니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온실 효과다. 그러면 이제 지구 온난화는 뭐냐면 온실 기체가 이게 너무 많아갖고 온실 효과가 증대가 된 겁니다. 너무 심해진 거지.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져갖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거, 그거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온실 효과는 어느 정도 적당한 온실 효과는 없는 것보단 좋은 거고,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없으면은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그렇게 되겠죠. 그 태양계 행성 중에 수성이 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양이 비치는 쪽은 엄청 덥고 태양이 안 비치는 쪽은 엄청 춥죠. 그러니까 지구는 이제 다행히도 온실기체가 있어서 온실 효과 때문에 낮하고 밤일 때 그렇게 큰 온도차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온실 효과가 너무 지나쳐 갖고 증대가 되면 그게 이제 지구 온난화다. 지금 현재는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구 온난화는 왜 생기냐? 발생 원인이 뭐냐? 화석연료 사용 증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거를 사용을 하다 보면 CO2 양이 자꾸 증가를 하죠. 또 나무를 많이 베어내면 나무에가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때 CO2 기체, 대기 중에 CO2 기체를 흡수를 해서 줄여줄 텐데 벌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광합성도 얘들이 많이 못해. 그러면 대기 중에 CO2도 그냥 양이 자꾸만 증가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발생 과정을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다고 할게요. 100이 들어왔어. 그러면 지구가 100만큼을 내보냈죠. 내보냈는데 대기얘가 지구 복사 에너지는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럼 100을 흡수했다면 100이 들어왔고 지구에선 100이 나갔어. 근데 100을 대기얘가 방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기에는 우주 쪽 지표면 쪽으로 방출을 50, 50 한다면, 그러니까 대기 입장에서 100을 흡수했는데 50, 50이니까 100 나간 거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우주 이쪽으로도,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100 들어왔는데 50이 또 대기가 이제 방출한 거 에너지 50이 왔으니까 150이 들어온 셈이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150이 들어왔으니까 150을 내보냈어. 그러면 75, 75 대기가 재방출하면 지구 입장에서는 또 태양에서 들어온 거 100에다가 75, 대기가 방출한 거 75, 175가 들어온 셈이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최종적인 복사 평형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 100이 들어왔어. 태양에서 100이 왔어. 그러면은 대기가 이제 여기서 쭉 하다가 대기가 지구에서 흡수한 게 총 200을 흡수한 셈입니다. 그러면 200을 지구가 방출을 해. 대기는 그 200을 흡수를 해. 해서 100 내보내. 지표면 쪽으로 100 내보내. 그래서 지구 입장에선 받은 게 100, 100 해서 200을 받았어. 그러면 지구도 200 받았는데 200을 내보냈어. 근데 대기는 200 받은 거를 또 100, 100 내보냈어. 그러니까 대기, 이쪽 우주, 지구 전부 다 복사 평형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 쪽에서는 100이 나갔어. 100이 다시 들어왔어. 우주도 평형. 대기는 200 받았어. 200 내보냈어. 복사 평형. 지구도 200 들어왔는데 200 내보냈어. 이 최종적인 평형이 요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그냥 대기가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지구 100 들어왔어. 100 나갔어. 요 상태로 평형을 이뤘겠죠. 대기가 없다면. 대기가 없다면 이렇게 될 텐데 대기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200만큼에서 평형을 이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실효과라는 거죠. 근데 이 온실효과가 너무 이제 증대가 돼갖고 지구 온난화까지 이제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지구 표면의 한 70%는 바다인데 그 해수면이 점점 상승. 왜?
온도가 올라가면 그 열팽창하죠. 열팽창 이런 것 때문에 해수면도 상승하고 또 저지대, 네덜란드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해수면보다도 더 저기 뭐야 지표면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해서 뭐 뚝방 같은 식으로 해서 막아놨는데 바닷물이 못 넘어 들어오게 더 높이 쌓아야겠죠. 그걸 뭐 그래야 이제 침수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생활 공간이 감소한다. 왜냐면 이제 물이 점점 더 많아 해수면이 상승해 갖고 육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뭐 경작지 면적도 줄어들겠다.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엘니뇨, 뭐 라니냐, 뭐 강한 허리케인, 뭐 강한 태풍 이런 것들이 어, 기상이변이 많이 점점 증가한다. 또 생태계 변화가 생겨갖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도 있겠다. 뭐 생물 다양성 요거는 앞에서 이제 공부한 적이 있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결국 인간한테도 인간의 생존도 불리해지겠죠. 그러면 지구 온난화 이거에 대한 이제 대책은 뭐냐? 화석 연료 사용을 억제. 요게 이제 제일 좀 급한 문제죠. 화석 연료, 석유나 석탄, 뭐 천연가스 이거 사용을 좀 줄여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해 갖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 거 그게 제일 큰 저기 지구 온난화의 어떤 발생 원인이니까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한다. 그러면 이걸 안 쓰고 그럼 석유나 석탄 안 쓰고 어떻게 하냐? 이거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좀 많이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야 이산화탄소 배출량 뭐 줄여보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걸 이제 줄여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나라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는 100이야. 만약에 100이야. 근데 우리나라 뭐 이제 에서 공장들이나 뭐 이런 뭐 가동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산화탄소를 120을 배출을 해야 돼. 그러면은 다른 데서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뭐 그런 게 또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100을 갖고 있어. 100 갖고 있는데 80밖에 안 썼어. 그럼 남는 20은 또 다른 나라에 돈 주고 팔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그렇게 뭐 돈 주고 사고 파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반도도 기후변화가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반도는 지구 전체 평균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다면 예상되는 현상이 동식물의 서식지가 바뀌겠죠. 지금 뭐 제주도에서 귤, 한라봉, 제주도에서 이제 키우는데 제주도가 따뜻하죠. 제주도를 가면은 눈 오는 걸 볼 수 있는 날이 좀 드뭅니다. 한겨울에도. 어, 한겨울에도 뭐 막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 제주도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서 귤, 한라봉 이런 거 키울 수 있는데 얘들이 좀 따뜻한 데서 사니까. 근데 이게 뭐 부산, 뭐 대구 이런 데서도 이제 클 수도 있다. 재배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한반도가 자꾸 그 기온이 올라가면 또 난류성 어종, 따뜻한 물에서 서식하는 그 물고기들이 남해 바다에서만 잡혔는데 이게 뭐 이제 점점 더 동해 바다에서도 잡히고 뭐 서해 바다에서도 뭐 잡히고 한다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봄꽃의 개화식이 빨라진다. 벚꽃이나 뭐 개나리, 어, 진달래 이런 애들이 한 3월 달쯤, 3월 말쯤 그때 피는데 더 일찍 개화한다. 그러니까 겨울이 짧아져 갖고 온난화 때문에. 그다음에 여름이 자꾸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더라. 이거는 지금 실제로도 계속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화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뭐 5살, 6살, 7살쯤 그때 엄마랑 같이 마트를 갔어. 그 이제 보통 마트를 가면 엄마가 장 보러 많이 가죠. 장을 보러. 장을 보러 가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거죠. 뭐 반찬거리라든가 요리할 거 그걸 사러 갔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죠. 딱 가면은 마트 가면 장난감 코너 와 막 장난감이 눈에 들어와. 그럼 엄마한테 엄마 나 저거 사줘.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러죠. 그래 알아서 저거 사줄게.
하는 엄마가 열에 하나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애기가 어떻게 해요? 떼쓰죠. 엄마 나 저거 사줘. 저거. 저거. 엄마는 안 돼, 안 돼. 그러다 애 막 이제 들이눕고 이제 어, 그럼 창피하니까 이제 엄마가 사줄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걸 외울 때 이거 지구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남극, 여기는 90도 N 북극. 기압 배치가 저고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해놓으세요. 기압 배치가 저고 아까 마트에 간 5살, 6살, 7살짜리 뭐 남자 애들이 엄마 나 저거 사줘. 엄마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또 애기가 다시 저거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에서 저기압일 때, 고기압일 때 날씨가 자 저기압, 고기압 이거 의미는 뭐냐면 자 여기 땅이 있어. 어떤 지역이 여기가 고기압이래. 그럼 상대적으로 그 옆에 이쪽이 뭐 저기압이라고 하면 바람이 부는 방향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 공기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은 공기가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면 모여든 공기가 땅을 파고 들어갈까? 하늘로 올라갈까?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기압은 상승 기류. 그쵸? 그러면 고기압 지역은 공기가 나갔잖아요. 나갔으니까 땅에서 솟아오를까? 하늘에서 내려올까? 하늘에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고기압일 때는 하강 기류, 저기압일 때는 상승 기류 이렇게 생기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요 개념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저기압이면 상승 기류가 생기고 상승 기류가 생기면 이제 구름이 생기게 되죠. 이것도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그 내용 중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면 단열 팽창을 해갖고 뭐 기온이 하강을 해. 기온이 하강을 하면 이슬쯤에 도달해서 뭐 수증기 뭐 응결이 일어나 해서 뭐 이제 구름이 생성된다는 거 뭐 빙정설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저기압이면 상승 기류가 생기고 구름이 생기니까 흐리거나 일단 무조건 흐리겠죠. 그리고 비도 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고기압이면 하강 기류가 생기고 하강 기류가 생기면 있던 구름도 사라져. 그럼 날씨가 맑아진다. 음. 그래서 왜 그냥 이렇게 요 내용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생각을 하려면 나 오늘 기분 저기압이야.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기분 좋다는 얘기예요? 우울하다는 얘기예요? 나 오늘 기분 저기압이야. 우울하다는 얘기죠. 우울하다, 흐리다, 흐리다. 얼굴이 좀 먹구름이 꼈다. 기분이 안 좋다, 우울하다, 가라앉아 있다. 뭐 그렇게 저기압은 흐리다. 그러면 아까 저고 기압 배치가 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0도, 30도, 60도, 90도에. 남반구 쪽도 마찬가지인데 남반구 쪽은 이거 안 쓴 이유가 요거 여기를 반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딱 접으면 이쪽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썼고 그러면 자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상승기류 고기압이니까 하강기류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 고기압이니까 하강기류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공기 이동이 그러면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 했는데 자 여기 지표면에서는 고에서 저로 그 바람이 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지표면 근처는 이렇게 그러면 요 대기 상공은 이렇게 공기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순환을 한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은 고기압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고에서 저로 상승기류 생겼어. 여기는 하강기류야. 그러면 공기가 순환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위도 30도에서 60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 사이에는 자 고기압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 상승기류 여기는 하강기류니까 상공에서는 이렇게 해서 위도 60도에서 90도 사이에는 시계 방향으로 그 공기가 순환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 바람이 고에서 저로 이제 이렇게 부는데 지구가 자전하면 뭐 이제 전향력 이제 그런 것도 생기고 해갖고 요렇게 실제로는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전향력이라고 하는 건 진행 방향의 북반구에선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이렇게 휘게 하는 그런 힘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고에서 저로 바람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진행 방향이 우측으로 휘어.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여기 9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고기압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진행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측으로 휘어.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들을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역풍. 이거 이름이 무역풍인 이유가 예전에 이제 비행기라던가 뭐 이런 거 없었을 때, 이제 배로 선박으로 돛담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무역을 할 때 이 무역풍, 이 바람을 이용해 갖고 그 돛담배를 막 가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부르고, 편서풍은 서풍이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근데 이제 편자가 붙었죠. 계속 편서풍, 서풍. 편식이 뭐예요? 맨날 그거 한 가지만 먹는 거, 다른 거 안 먹고 편서풍. 계속 이쪽에서 부는 겁니다. 계속 서풍. 극동풍은 극지방에서 동풍이 분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야 될 게 기압 배치가 저고 0도, 30도, 60도, 90도에서 저고니까 고기압 지역은 날씨가 맑다 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한 사막들, 뭐 사하라 사막, 모하비 사막, 뭐 이런 사막들은 다 30도 근처.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도 근처에 사막들이 많다. 왜? 고기압이니까 그 비도 많이 안 오고, 비가 오기는 오죠. 근데 이제 많이 안 오고, 강수량도 적고, 비도 많이 안 오고, 증발량은 많고 하니까 사막, 전 세계 유명한 사막들은 요 위도 30도 근처에 주로 있다. 요 내용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로 그냥 설명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지구가 이제 자전에서 이렇게 세 개의 순환 세포가 생긴 거고, 대기 순환이 이렇게. 그래서 요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이거 대기가 순환하는 거는 얘는 이름이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 여기는 페렐 순환, 여기는 극순환,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이제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그 대기 대순환이 생긴 거고, 지구가 자전 안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가 90도 N, 90도 S, 0도.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 적도 근처니까 뜨거운 공기 상승, 90도 지역은 차가운 공기 하강 해서, 여기는 하강이 있으니까 뭐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기압 배치가 이래. 그러면 고에서 저로 이렇게, 상공은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순환을 보일 텐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순환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대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니까 그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여기 0도 부근에 남는 에너지가 과잉된 거를 극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대기가 순환해 갖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을 해준다. 에너지 불균형을 이제 해소해준다 이 말이죠. 남는 에너지를 이제, 극지방은 에너지가 그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보다 이 지구가 복사로 내보내는 에너지가 더 많죠. 극지방은.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에너지를 날라다가 이쪽은 채워주고, 여기는 에너지가 오히려 과잉이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더 많아.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보다 이쪽 지역은. 그 남는 에너지를 이쪽 고위도로 이제 갖다 준다. 그걸 누가 갖다 준다? 대기가 순환을 해서. 또 대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바닷물도 얘랑 비슷하게, 자, 이건 이제 대기의 순환, 뭐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0도 30도에서는 해류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대륙에 막혀 있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는 30도에서 60도에는 편서풍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물이 이쪽으로, 바닷물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대륙에 또 막혔네.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걸로 쓴 거는 난류, 따뜻한 물. 난류는 다 0도, 30도 그 사이에 이렇게 따뜻한 물이 올라가죠.
그러면 난류, 찬물이 내려오죠. 이쪽은 한류.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기대순환 때문에 흐르는 표층 해류, 난류하고 한류 구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난류는 다 영도에서 이렇게 가는 물들은 다 뭐다? 따뜻한 물이다. 남반구도 마찬가지. 영도, 적도 근처에서 이렇게 가는 고위도 지역으로 가는 물은 다 난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류가 순환하니까 역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을 해줘서 지구 전체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해준다라는 거. 여기서는 그 우리나라 근처, 우리나라가 여기죠. 그러면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북적도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요 네 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엘니뇨하고 라니냐. 요 단어는 굉장히 기네요. 시간이 지금 35분 지나가네.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여기가 지금 적도 부근입니다. 적도 부근이고 남아메리카 이쪽은 인도네시아. 요 남아메리카 여기가 페루가 있죠. 페루 앞바다. 페루. 그래서 적도 부근 동태평양 이쪽이 태평양인데 동태평양, 서태평양. 그래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엘니뇨라고 부르고 적도 부근 그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라니냐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원인은 뭐냐면 무역풍의 세기 변화인데 그 아직도 무역풍이 그러면은 평상시에 이제 보통의 이 무역풍 아까 그 어디냐면 방금 앞에서 했던 건데 지구 이렇게 있으면 0도, 30도, 60도, 90도 있을 때 0도하고 30도 사이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요 바람이 무역풍이 이제 이렇게 부니까 그 밑에 있는 바닷물들은 대체로 이쪽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간다 이겁니다.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바닷물이 표층해류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어떠냐면 무역풍이 계속 불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무역풍이 불면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서태평양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가니까 수온이 높아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강해. 그러니까 이쪽이 저기압이니까 이쪽 인도네시아 앞바다 쪽은 이제 비가 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쪽은 물이 일로 갔으니까 물이 모질라잖아요. 그러면 바다 밑에서 찬물이 올라옵니다. 찬물이 올라오는 건 이제 찬물이 뭐 음, 용승 이제 물이 바다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바람 때문에 많이 휩쓸려 갔으니까 찬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용승이라고 하는데 찬물이 올라오면 여기는 산소도 많고 영양염류도 많고 해서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물고기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페루 앞바다에서 어획량이 이제 좋겠죠. 물고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페루 앞바다 쪽, 동태평양 쪽은 수온 낮으니까 찬물이 용승에서 올라와갖고 고기압이 형성돼서 대체로 날씨가 맑고 건조한 편입니다. 요게 이제 평상시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역풍이 약해졌어. 무역풍이 이제 약해진 거는 그 원인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엘니뇨가 발생을 했을 때를 보니까 무역풍이 약해졌어. 그럼 무역풍이 이게 바람이 약해지니까 물이 이쪽으로 잘 못 가죠. 잘 못 가니까 찬물이 잘 안 올라와.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찬물이 잘 안 올라와. 그러면 따뜻한 물이 이쪽에 이제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착착 불어주니까 따뜻한 물로 쫙 가서 찬물이 쫙쫙 올라오니까 이쪽이 고기압, 저기압이었는데 엘니뇨가 발생해서 무역풍이 약해져 갖고 찬물이 용승이 잘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따뜻한 물로 잘 못 가잖아. 그러면 찬물이 잘 못 올라와요. 그래서 이쪽에 저기압이 된 거죠. 기압 배치가. 그러면 이쪽에 비가 많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져 갖고 저기압이 형성되고 강수량이 증가해 갖고 홍수가 이쪽이 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그걸 이제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찬물 용승도 안 되니까 어획량도 많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페루 앞바다 쪽 이쪽이. 그에 반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쪽 서태평양은 평상시에는 저기압이라서 비도 오고 뭐 좀 수온도 높고 그랬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때보다는 고기압이 된 거죠. 따뜻한 물로 많이 안 오니까. 그래서 평상시보다 수온 낮아지고 고기압이 형성돼 갖고 가뭄이 들 때가 많더라. 그게 이제 엘니뇨입니다.
근데 이제 라니냐는 얘는 뭐냐면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해진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역풍이 강해져. 그러면 따뜻한 물이 더 팍팍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찬물이 더 팍팍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쪽 동태평양이 더 고기압이 이제 찬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기온 낮아져 갖고 평상시보다 수온 낮아져 갖고 똑같이 고기압은 형성되는데 더 건조해지고 아예 가뭄이 들더라. 이쪽은 서태평양 쪽은 평상시보다 수온이 더 높아져. 그럼 수온 더 높아지니까 수증기 증발이 더 많아갖고 이쪽은 이제 폭우랑 홍수가 생기더라. 요게 이제 라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원에서 이제 핵심은 지구 온난화의 의미, 어떤 거냐, 지구 온난화가 뭐냐, 그거가 지구 온난화가 왜 발생을 하느냐, 뭐 지구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 이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거였고, 지구 온난화 발생 원인은 제일 그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와 표층해수의 순환 모양. 대기의 그 순환 모양은 기압 배치가 저거 그걸로 기억해갖고 꼭 그거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보시고 표층해수도 그러니까 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극동풍 그거에 따라서 바람이 그렇게 부니까 표층해수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지금 방금 했던 거 그 발생 가정하고 결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후가 어떻게 평상시랑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